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노니프렌즈 인터뷰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처음 출연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최보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3년 4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와!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주 몇 회 공부하고 있죠? 지금 방학에는 5회, 평소에는 3회, 학교 다닐 때. 원래는 우리가 영어 공부도 안 하고 있었고 영어 학원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먼저 영어 학원 그리고 영어 도서관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들었어요. 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 고등학교 가서 망할 것 같아서 초등학교 6학년에? 네. 왜냐면 그때 아예 영어도 모르는 시기였고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노니쌤을 만나기 전에 네. 영어의 상태는 어땠는지, 뭐 학원은 다녀봤는지,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학원은 초3 때 한 번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문법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들었어. 학교 영어가 많이 어려웠나요? 네, 교과서도 사실 못 읽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당연히 읽을 수 있죠. 한 번 보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정도? 노니쌤을 만나게 된 네. 계기가 집이랑 가까워서라고 들었어요.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던 것 같아? 처음 만났을 때 네, 선생님을 딱 처음 봤는데 살짝 무서웠던 AR 테스트를 보는데 그때 선생님 뒤에 계속 보고 계셔서 조금 아니야, 계속 보고 있지 않았어. 그것도 너의 기억의 조작이야. 아. 선생님 원래 연습 문제 통과되는 것만 보고 나가서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너의 테스트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볼 때 좀 당황했어요. 제가 다 틀린 거 보고 계시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우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착하십니다.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풀었나요? 네. 네. 다행이다. 들으셨죠, 여러분? 오해랍니다. 원래는 우리 영어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고 했잖아. 네. 그럼 지금은 흥미가 좀 생겼나요? 네, 지금은 엄청 어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영어 공부가 즐겁나요? 네.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요즘에는 외국 영화나 그런 거 볼 때도 자막 없이 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원서도 학교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네, 엄청 관심이 생겼어요. 기특하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한번 보여드릴까? 네. 로알드 달의 마틸다 읽고 있어요. 책 두께가 굉장히 글밥도 엄청 많고 그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럼 우리 네. 처음 읽었던 책도 한번 보여드릴까? 네. 책 이름은 엘로이스 뉴 버넷 이건데요. 두께도 얇고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글밥도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이 책도 되게 어려웠던 거 기억나? 네, 이것도 사실 너무 그때는 어려웠어서 그럼 지난 3년간 네. 우리 성장이 있었던 것 같나요? 당연하죠. 책 두께만 해도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성장이 되게 평탄하고 네. 순탄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순탄했나요? 순탄했다고 하면은 거짓이에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그럼 어땠지? 우리 위기도 되게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거의 최다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위기는 뭐 숙제를 안 해갔을 그 숙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도 엄청 많았죠. 그럼 지금은 어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보윤이가 이제는 숙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이제는 숙제를 해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거의 새 사람이 됐다고 선생님은 네. 생각을 하는데 보윤이는 어때? 저도 그래요. 다른 숙제도 그러면 비슷한가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보윤이한테 숙제는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말고
이 정도였다면 네, 맞아요. 지금은 숙제를 받았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 맞아요. 이게 영어 숙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과목들에도 해당이 되는지. 다른 과목들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가 도움이 여러모로 된 거네. 네. 우리 보윤이가 선생님이랑 복습했던 이야기를 영상에서 네.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잖아. 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왜 복습했는지 그걸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보윤이가 조금 더 높은 레벨대의 책을 읽다가 다시 낮은 단계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거의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개의 시리즈들을 다시 복습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복습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 그냥 되게 뿌듯했다. 어? 복습을 하는데 뿌듯하다고? 어차피 더 높은 책을 읽어도 못 읽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어도 많이 잊어버린 것도 있고 다시 전칸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맞아. 그때 선생님이 보윤이가 찾아오는 단어들이나 보윤이한테 물어보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거 3점대 단어들인데?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근데 그게 되게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결정을 한 거였는데 선생님은 그때 다시 돌아가는 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는 알겠지만 1대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윤이한테 맞춰서 진도를 바꾸고 복습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보윤이도 이제 다른 학원들을 다녀봤잖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그래서 이제는 1대1 수업의 장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 아, 맞아요. 장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대1 수업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심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학생에 맞는 진도를 해주니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경우도 생기고 혹은 너무 늦은 경우도 네. 생기고 우리가 SR 점수가 복습할 당시에 살짝 내려갔었어. 0.2 정도. 근데 선생님은 사실 내려갔다라고 생각보다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성장이 덜 했다. 네. 그때 보윤이의 심정은 어땠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정말?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안 오른 거는 제가 노력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정신교육을 너무 혹독하게 받았나? 약간 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어 학원이 다니기 싫었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때는 와서 책 듣는 게 단어도 안 외우고 그러니까 되게 싫었어요. 맨날 혼만 나니까 아마도 이게 다른 애들과 저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저는 약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학원을 좀 싫어하고 숙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싫어졌는데 다른 애들은 되게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다고 생각해? 일단 선생님이 엄청 혼내셨잖아요. 엄청 혼내지는 않았어. 엄청까지는 아유, 아니었어. 엄청 혼내셨어요. 그때 눈빛이 진짜 눈빛은 혼냈지만 내가 말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언의 혼냄이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혼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혼낸 사람은 없는데 항상 혼난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말하시는 게 혼낸 적이 없다. 학원 애들한테 혼을 낸 적이 없다. 근데 이게 혼을 내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혼을 낸 거야? 내가 쳐다본 건데 어떻게 그걸 혼낸 거야? 보통 뭐 불꽃이 튀면은 무서울 수 있는데 향기가 느껴지는 이런 등거리에 향연하니? 눈 있으면 발음, 악센트 이런 것까지도 완전 꼼꼼하게 시험 본다. 정말 꼬락꼬락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좀 실력 향상에 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더 실력도 높아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악센트도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은 외국인 못 알아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악센트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발음이랑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발음 좋다고 하네요. 엄청 많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윤이가 이야기했잖아.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영어 성적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글쓰기라던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주변을 가다 보면 가게 이름에서 막 영어 보이고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단어를 딱 보면은 뜻을 기억이 나요. 그게 일단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 외국 영화를 볼 때 아는 단어가 들려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2 때는 성적이 한 75점? 한 번.
90점에서 막 75점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더 노력을 해서 지금 막 100점, 95점 이렇게 맞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실력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책을 넘어가면은 많이 읽히는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안 읽히는 것도 요즘에는 다 많이 술술 읽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지금까지는 노니쌤과의 일화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 학교 그리고 내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영어 도서관을 다니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전 학년 통틀어서 보윤이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보윤이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가끔은 이상하게 보기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어? 일단 그때는 그 얘기들을 듣지 않고 그냥 너가 나보다 더 못하잖아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도에 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딱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다 풀어주셔서 이거 속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기억나는 게 보윤이가 되게 고민이 많아 보였거든?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라고 했었어. 우선 그때 이야기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윤이가 아무래도 친구들이 거기 사이비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너 이상한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오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하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문법 위주로 배우고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푸는데 보윤이는 문제집도 안 풀고 하니까 서로의 다름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원서 읽기를 해야 되는지, 왜 영어를 언어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의 과정은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원서 읽기가 어떠한 것들에 도움이 될 것인지까지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고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시기를 돌아보면 선생님이랑 원서 읽기를 그래도 계속 쭉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네, 완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일단은 원서 읽기를 하면서 고민하던 시기에 사실 책만 읽어도 되는 게 맞나 이 생각을 했어요. 책만 읽어서 라이팅 실력이랑 스피킹 실력 이런 거 다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있어서 지금 영어 공부를 정해두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두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도 늘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디 가서 이런 선생님 만나겠어요. 어디 가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보통 그런 학원이 없잖아요. 선생님 같은 분을 두고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실력은 좋으나 애들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없는데 호통만 치는 그런 쌤들. 노쌤 같은 분은 어디 없다고 봅니다. 헐, 감동이잖아. 우리 보윤이 다 컸잖아. 벌써 크면 안 돼. 보윤이가 다른 과목의 학원들도 다녀보고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학원들이랑 노니쌤의 학원이랑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다른 학원은 첫 번째 강의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강의식이라고 하면 한 선생님이 엄청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쌤이 물론 1대1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세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아이들이 많을 때는 또 많기도 한데 그런 상황들은 어때? 그때도 장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노니쌤이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애들 배치를 되게 잘하세요. 만약에 어떤 애가 단어 시험이랑 책 보는 게 남아있다고 하고 또 다른 애가 단어 시험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애한테는 책을 먼저 들으라고 하고 두 번째 애한테는 단어 시험을 같이 하는 식으로 좀 시간 배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네. 그러면 노니쌤의 영어 도서관과 친구들이 다니는 대형 학원이라던가 내신 학원들이 있잖아. 근데 보윤이가 뭐 그런 데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느 학원, 어느 스타일이 보윤이한테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전 노니쌤 학원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왜냐면 거? 예전에는 책을 좀 읽기가 별로 안 읽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싫었는데 이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방학이 됐는데 영어 원서가 아니어도 그냥 책도 읽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 향상도 확실히 됐고. 친구들은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어? 일단 충격받았던 게 단어를 외우는데 A부터 있는 단어들을 다 모조리 순서대로 외우더라고요. 아,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쭉 있는 거의 사전 같은 단어집을 외운다는 거지? 네. A부터 외우고 A를 다 외우면 B로 넘어가나요?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거는 하루에 막 100개를 외운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걔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의 복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간이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애가 학교에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려고 숙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숙제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단어를 그냥 쓴 거더라고요. 단어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5번이나 뭐 10번씩 이 한 단어를 쓰게 해가지고 외우게 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걔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지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있었던. 그럼 왜 하는 건지 궁금하면 친구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걔도 모른대요. 아, 자기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친구들은 교과서는 다 잘 읽는 것 같아?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 읽으라고 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한 번 보고도 되게 잘 읽는 편인데 다른 애들은 분명 얘가 이해나 뭐 독해나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읽지를 못해요. 소리내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읽으면서 단어의 억양이나 이런 걸 많이 틀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발음도 틀리고? 네. 맞아. 선생님도 기억나는 게 보윤이가 친구가 발음을 너무 쉬운 거를 틀려서 되게 놀랐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윤이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연우 언니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되게 오랜 동안 들어왔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모른 채로 단어의 모양들만 외우고 있구나. 그래서 말하기를 되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데 말하는 걸 못하는 거는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독해는 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보윤이가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원서 읽기로 공부했을 때 장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일단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이 저희는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레벨별로.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읽었는데 그 단계에서 읽었을 때 나왔던 단어들이 그 위에서 또 나오니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스피킹, 라이팅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CD 들으면서 책을 보고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한글로 된 책도 되게 읽어보고 싶고 그런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관심이 생겨?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럼 반대로 단점도 있나? 단점은 어떤 게 있어? 단점은 문법만 배우다 오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대형어학원이랑 엄청 다르니까 여기는 단어도 자기가 그냥 찾아서 직접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저처럼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친구들이 네. 오면 원서 읽기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 학원은 약간 자기주도적 학습을 좀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형어 학원은 그저 그냥 내주신 숙제만 하다 보니 실력이 덜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윤이가 방금 자기 주도 학습이 잘 안 되면 원서 읽기를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잖아. 그리고 보윤이도 거기에 해당이 됐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 처음에 선생님 학원에 왔을 때.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레벨이 더 높으니까 놀라고 내가 이 칸에서 하는 게 지금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어린 친구들만큼 그 레벨을 올라가게 됐고 공부 습관이 잘 잡혔습니다. 내신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일화나 경험이 있나요? 아니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다 공부를 하잖아요. 한 친구가 자기는 유명한 문제집은 다 풀어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 권 정도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제가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몇 점이었죠? 그때 100점. 맞아요.
아직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남은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